1998년 프랑스 월드컵 16강 남미의 축구 강호 아르헨티나와 축구의 종가 잉글랜드의 경기. 바티스투타와 시어러가 한 골씩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양팀이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던 중 베컴의 감각적인 로빙 패스를 하프라인 부분에서 오른발로 멋지게 받아 페널티 라인까지 달리며 수비수 2명을 제치고 강한 슈팅으로 득점. 18세의 어린 선수는 그의 첫 월드컵에서 최고의 골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원더보이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바로 마이클 오원입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오원은 A매치마다 잉글랜드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당시 슈퍼스타 중 한 명인 데이빗 베컴과 원더보이 마이클 오원은 앨런 시어러 이후 팀을 이끌 만한 제목이 없던 잉글랜드가 축구 종가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팀을 이끌어주던 선수들이었습니다. 오원은 혼자서도 공격을 전개할 만큼 수비수들에게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빠른 움직임, 필요한 곳에서 나오는 화려하진 않지만 효과적인 개인기, 쉽사리 밀리지 않는 몸싸움, 그리고 정확하고 감각적인 마무리. 그는 2000년대 공격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오원은 91년부터 리버풀의 유스로 시작했습니다. 떡잎부터 달랐던 오원은 유스부터 화려했고 결국 96년 어린 나이에 프로 데뷔. 게다가 1군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에 결국 98년 18세의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발탁, 프랑스 월드컵 발탁. 어린 오원에게 명문 구단에서의 프로 생활과 월드컵에서의 경험은 그의 축구 실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리버풀로 돌아온 2년차 핵병아리 오원은 해당 시즌에 36경기 18골이라는 병아리답지 않은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9세의 나이로 2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 그가 가진 개인 타이틀만 해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2회, 올해의 영플레이어, 올해의 선수상, 잉글랜드 올해의 스포츠인, 프랑스 월드컵 신인상 등 가수. 게다가 리버풀의 상관왕을 이끈 주역으로 2001년 발롱도르까지 수상. 그 후 03-04 시즌까지 리버풀에서 뛰면서 매 시즌 2경기당 1골 이상이라는 놀라운 득점력으로 활약합니다. 그러나 2004년에 한 사건이 터집니다.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 입단과 함께 이적 시장의 가장 큰 실수라고 불리는 오원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팬들은 오원을 잃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이적을 극구 반대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을 간절히 바란 오원은 결국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오원은 처참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와는 스타일이 많이 달랐던 라리가는 오원에게 적응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은 세계, 아니 우주 최강. 축구의 신 호나우두, 축구판 유다 루이스 피구, 그리고 디 스테파노 이후 레알 마드리드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 라울 곤잘레스. 그들의 주전 자리를 빼앗기에는 오원은 이미 EPL에 몸이 굳어버린 상태. 결국 한 시즌 만에 뉴캐슬로 이적. 앨런 시어러의 기록을 뛰어넘는 16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이적한 오원은 예전과 같은 멋진 득점력과 기량을 회복했으면 좋았겠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시즌 동안 오원은 부상을 달고 사는 전형적인 유리몸으로 비싼 주급을 받기만 하는 먹튀로 4시즌 동안 71경기, 시즌당 18경기 골로 출전하면서 더욱 기량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원은 팀 내 최고 이적료로 이적하며 목에 깁스를 장착, 오만한 태도를 일관하며 팀 분위기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뉴캐슬은 강등, 오원은 실직. FA로 시작이 나왔지만 몸도 멘탈도 쿠쿠다스인 그에게 그 어느 구단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더보이 오원은 이전까지 자신을 향해 있는 수많은 안 좋은 말들에 홀로 대항해야만 했습니다. 유튜브에 포트폴리오를 올리기 반복, 그러다가 오원 덕후 퍼거슨경 등판, 퍼거슨과의 점심 식사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 인생은 한방, 팬들은 개판. 맨유에서의 오원은 걸출한 공격수는 아니었습니다. 잦은 부상 때문에 이전과 같은 스피드는 찾아볼 수 없었고 맨유에는 이미 누니와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경기에 간간히 출전하며 감각적인 움직임과 위치 선정으로 라인을 무너뜨리는 그의 축구 감각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골문 앞에서의 침착함과 슈팅 기술은 그의 무너져버린 컨디션과는 별개였습니다. 심지어 볼프스부르크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 하지만 머지않아 작은 콩의 등장과 함께 더욱 하락세를 보이다가 스토크로 이적하고 커리어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분명 영국 축구의 아이콘이었고 빠른 발을 가진 원더보이였습니다. 유리몸이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그는 무서운 골잡이였습니다. 게다가 언론 플레이 또한 화려했죠. 그러나 그 원더보이가 슈퍼맨으로 성장하기에는 너무 일찍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찍이 터트려버린 기량은 더 큰 부담이 되어 안겼고 새로운 도전은 실패하였죠. 다시 돌아온 EPL은 이미 또 다른 신성들의 놀이터였습니다. 비록 상상일 뿐이지만 델피에로처럼 존경할 만한 정신력으로 꾸준하게 기량을 뽐냈거나 토티처럼 한 팀에 충성을 다하였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팀의 밑바닥이 아닌 밑받침이 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웹TV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